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나는 60분 소주를 즐긴다. 술을 즐기지만 과하게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거나 타인과 세상에 피해를 주는 광경을 매우 싫어한다. 또한 내게는 반드시 해야 할 소중한 일이 많아서 아까운 시간을 괜한 일로 낭비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내겐 내 삶을 지켜주는 술자리 원칙이 하나 있다. 60분 소주. 함께 술을 마실 때 우리는 자주 이런 고민에 빠진다. 그래도 2차는 가야 서로 서운하지 않겠지? 우리 사이에 놀이방 정도는 가야겠지?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분위기상 앉아 있어야겠지? 사람마다 모두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갈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술자리를 시작한다. 예를 들자면 60분이나 90분 정도로 시간을 정하고 서로에게 최고로 충실한 시간을 꽉꽉 채워서 보내는 거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정하고 만나면 장점이 매우 많다. 일단 무작정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어느 정도 빠르기로 마셔야 할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귀가 후 일정과 내일 일정까지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 또 위에 제시한 3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어져서 훨씬 마음이 자유롭다. 물론 너무 삭막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마음 물론 이해한다. 나도 늘 이런 것은 아니다. 정말 바쁘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또한 나는 순간을 계획할 수 있다면 미래가 선명해진다고 생각한다. 무계획은 과잉 중독과 혼란을 부른다. 식사는 위를 적당히 채운 상태에서 술자리는 서로 웃으며 끝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으니까. 소중하다면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계획하고 적당히 즐겨야 한다. 낭비하면 결국 모두 사라지는 법이다. 죽는 날까지 음식과 술을 즐기고 싶다면 오늘 적당히 즐기고 마셔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시다가는 진짜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그게 없으면 내가 해야지. 유튜브에 계속해서 영상이 아닌 글만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올해 역시 글만 써서 올릴 예정이다. 글만 써서 운영을 하지만 현재 구독자가 7,000명이 넘어선 상태이고 놀랍게도 한 달에 1,000명 정도 늘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 세상에 유튜브에 영상이 아닌 글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올해 목표는 영상이 아닌 글로만 구독자가 2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이다. 1. 철학이 있는 와인과 음식 이야기. 2. 인문학이 있는 세계 문학과 역사 이야기. 3. 본질을 꿰뚫는 세계 여행 이야기. 그냥 먹고 마시고 읽고 떠나는 게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본질을 논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찾겠으니 내가 직접 하기로 했다.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그게 없으면 내가 해야지.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김종원 작가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글쓰기의 제1 덕목은 필력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일단 맡겼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나는 최근 이 말을 삶에서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다. 즉,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깨닫는 동시에 실천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글쓰기의 제1 덕목은 필력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이해다. 스스로 경험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멋진 필력이 있어도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오래된 자신과 결별하라. 뭐 새로운 거 없나? 너무 지루하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이렇게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공간 안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꾸만 나가고 싶다고 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어령 선생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이유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했다. 그들은 익숙한 일상의 반복이 스스로 더럽기 때문에 말이라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환경에 익숙해진 인간의 몸이 둔해질수록 그들이 던지는 말은 부지런해진다네. 반박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말을 하든 그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내가 해봐서 알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경험해서 깨달았다니까. 이제 진짜 변화를 시작해보자. 입은 그만 닫자. 말은 아끼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바로 그렇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것조차도 말할 여유가 없다. 모든 시간을 몸과 생각을 움직이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이 살면 일상이 죽는다. 그러나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다. 단순히 구호만 외친다고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력을 유지한 이어령 선생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평생 실천했다. 1. 24시간 생각을 작동하라. 무언가를 반복해서 깊이 보는 사람의 삶에는 안주가 있을 수 없다. 늘 전진하며 낡은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24시간 생각을 항상 작동하는 것이다. 그의 삶은 마치 자동차에 설치한 블랙박스가 시동을 꺼도 주위를 관찰하며 주시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2. 영감을 경영하라. 영감을 경영하는 그의 하루는 다음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더욱 농밀해졌다. 1. 대상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한다. 2. 그렇게 나온 한 줄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화한다. 3. 더 천천히 그것을 내면에 퍼지게 만든다. 그렇게 그는 세상 혹은 상대의 것이었던 영감을 자기 삶에 맞게 변형하며 매일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3. 비판과 근거를 동시에 말할 수준에 도달하라. 물론 건전한 비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비판이 단순히 입이 하는 일이라면 근거는
실천의 범주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비판과 동시에 근거까지 함께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늘 일상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서툰 비판은 설익은 생각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더 생각하면 근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믿었다. 그는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을 실천하며 매일 새롭게 자신을 태어나게 만드는 일상의 사색가였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게 사색가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늘 일상에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대도 읽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오래된 자신과 결별해보라. 여기 무언가 있다. 내 앞에 특별한 게 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2024년 김종원 작가.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 프리드리히 니체. 버릴 사람은 버려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마라. 프리드리히 니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둘도 없던 친구가 한순간에 적이 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고 살 줄 알았던 사람이 더 없는 인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오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건 바로 나와 가치관이 맞는지 여부. 누군가의 진짜 본성을 알고 싶다면 내 좋은 소식을 전해봐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끝까지 가야 할 사람이고 만약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당장 끊어내야 할 관계다. 당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만 곁에 둬라. 설령 오래 알고 지낸 관계라도 가치관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에 본인의 인생을 진취적으로 설계해 나가라. 그리고 그런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 그렇다면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게 되고 당신은 결국 잘 될 것이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를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 스스로 필요성을 자각해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적은 질문으로만 가능하다. 미라클 모닝. 저 하늘에도 별이 있지만 비가 내려 흙탕물이 고인 저 바닥에도 별은 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별은 그걸 보려는 자의 것이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but there are also stars on the floor, where it rains, and muddy water likewise. Everyone is tired and exhausted, but there is someone who still has hope. The star belongs to the one who wants to see it.